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 창출이 중시했지만 세계를 보는 정확한 인사이트를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니키 헤일리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을 2기 행정부에서 배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폼페이오의 경우 아주 매파적인 반중 입장을 가진 인사인데 중국을 봉쇄하고 싶은 트럼프가 그를 배제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전적인 미국 외교의 원칙을 버리고 좀 더 현실주의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는 세계를 리버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로 나누는 단순하고 위험한 기존 도식을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중국을 반대하더라도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는 시노포비아 방식이 아니라 현실 정치로 바라보겠다는 선언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반대하는 이유는 시진핑이 독재자라서가 아니고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라서도 아닙니다. 경제, 기술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경쟁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전적인 매파 네오콘 폼페이오의 방식은 한물간 구닥다리로 보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발상은 러닝메이트 JD 밴스의 발언에 잘 나타났습니다. 그는 미국의 차별적인 도덕주의를 올바르게 지적했습니다. JD 밴스는 미국이 도덕주의적 미국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지 않는 나라들을 괴롭히고 도덕화하려고 하고 강요하는 외교정책을 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도로와 다리를 건설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단을 마련해주는 외교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실용주의가 이념을 이길 좋은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고등경제대학의 유럽국제연구센터 부소장 드미트리 수슬로프도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 수슬로프는 트럼프의 미국이 리버럴 민주주의의 수출을 포기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새 트럼프 행정부가 현실주의적인 외교정책을 시행하고 냉전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을 특징지었던 자유주의적 패권 전통을 버리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생활 방식을 훈계하는 도덕주의는 오래전에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도덕적 등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자국의 주권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자국이 제공하는 물질적 혜택,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에 대한 대가로 실증적인 충성심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경제적 당근을 나눠주지 않을 것이며 제3세계 국가가 아닌 미국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드미트리 수슬로프는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자국에 반대만 하지 않으면 협력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반면 미국과 서방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 자신과 반대자 사이에 선택을 하도록 가혹하게 강요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유럽연합과 러시아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는 우크라이나는 우리와 함께하는 나라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러시아를 공격하는 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라는 게 바로 미국과 집단 서방의 외교 정책인데 이제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트럼프가 알게 된 것입니다. 11년 전만 해도 집단 서방은 강력한 플레이어였기 때문에 그런 외교 정책이 통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벌써 여러 번 실패도 했습니다. 나토에 남아있는 터키는 러시아와 계속 협력했습니다. 또 미국은 인도에 대해 러시아와 협력하지 말라고 압박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석유 무역을 유엔화로 결제하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범유럽연합의 정책을 거부했습니다. 최근에는 조지아에서 실패를 겪었습니다. 조지아는 러시아에 대한 두 번째 전선을 열고 반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는 것과 서구 LGBT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명백히 거부했습니다. 트럼프는 영원한 전쟁을 종식시키자는 호소로 털시 가밭,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일론 머스크 같은 전 민주당원으로부터 귀중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자유주의 십자군은
지속 불가능한 부채를 부추겼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소외시켰습니다. 영원한 전쟁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는 값비싼 실수였지만 미국은 실제 상대가 없는 단극시대에 이러한 비용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극체제에서 미국은 군사적 모험주의를 축소하고 외교정책 목표를 우선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트럼프는 제국을 해체하는 데 찬성하지 않지만 거래적 실용주의자로서 그는 더 나은 투자 수익을 원합니다. 그는 동맹국이 보호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동맹국의 생산력을 이전하는 이전 나프타와 TPP 같은 지역적 협정은 싫어합니다. 적대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개입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대리전을 끝내고 싶어 하는데 피와 재물 면에서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전쟁은 이미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자유주의 십자군들은 또 대리전의 전략적 목적이 러시아를 강대국 지위에서 몰아내고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데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자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스크바를 강화하고 베이징의 품으로 더욱 밀어넣었습니다. 또 러시아의 주권 기금을 훔치는 것을 포함한 경제적 강압은 세계 다수가 탈달러화하고 대체 지불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촉발했습니다. 미국은 대내적으로도 과제가 산적했습니다. 외교를 실용적으로 바꾸어 슬림화한 뒤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경은 활짝 열려있고 언론의 자유는 쇠퇴했으며 정부의 권한 남용은 커졌습니다. 또 미국의 산업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고 국가 부채는 통제불능 상태이며 사회 문제와 문화 전쟁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신자유주의적 합의에 따라 사회는 시장의 부속물이 됐고 정치인들은 대중이 요구하는 변화를 실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치적 좌파는 부를 재분배할 수 없었고 정치적 우파는 전통적 가치와 공동체를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화는 국가적 충성심 없이 국제 자본에 충성하는 정치 계급을 낳았고 대중에 대한 책임은 사라졌습니다. 이게 미국병입니다. 트럼프는 이런 미국병을 치료할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